자, 우리 방금 모았던 내용도 사회 내용이었죠. 상품화폐 경제라는 뭔가 화폐, 경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이야기였다면 다음 페이지도 역시나 사회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분제라는 건데요. 우리는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신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신분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잘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약간 좀 슬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신분제를 없애가려는 움직임이 드러난다는 걸 이번 챕터에서 보도록 할게요. 신분제의 변동이라는 거,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고대 식물이 생겨서 농사를 지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로 인한 계급이 생겼을 때부터 우리 인간 사회는 쭉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어떤가요? 신분이 있나요? 물론 따지자면 현실적인 차이라는 건 있겠지만 개개인의 정말로 딱 정해진 신분, 한계 이런 건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마음만 먹고 운이 받쳐준다면 누구나 제도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있는 한 시점이 지금 배우는 이 신분제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신분제의 변동에서 앞에 나오는 문단 내용은 무엇이냐? 조선 초기의 신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원래 뭐였냐?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모든 백성을 몰락몰로 구분했다. 양인과 천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과 천한 사람 딱 둘로만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뭐라고 한다? 양천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네 가지 계급을 가진 사회가 되어가는 게 이 조선입니다. 이 네 가지 사회, 특히 양반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냥 관료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문반이라거나 무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반이라는 의미의 양반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이 양반이라는 거 의미가 변해서 특권이나 명예를 가진 상층분 신분들을 통틀어서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나? 그 뒤에 양반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양반은 일단 지금 그리고 또 조선 후기예요.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양반들이 관료로서 나라 운영하며 잘 살았겠지. 근데 이게 후기가 되면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망가지느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붕당 정치라거나 또 그 다음에 어떤 정치였어? 세도 정치 이런 식으로 일부 가문, 이 붕당에서는 그 당시 집권한 붕당 일부가 정권을 확 쥐게 되고 세도 정치에서는 세도 가문, 왕실과의 혼인 관계에 있는 일부 가문들이 정치를 장악하는 이런 소수 양반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 양반들, 소수 이외의 나머지 다수 양반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몰락하는 양반들, 그 예시로 배운 게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누구 있었어? 허생 있었죠? 이 허생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느냐? 우리 양반전이라는 글도 같은 박지원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때 몰락한 양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래서 결국 양반들은 향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기도 하고 일반 농민과 다름없게 되기도 하는 그런 양반들로 몰락했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다음, 양반들이 이렇게 일부 소수와 몰락 양반으로 둘로 나뉘었다면 아래에 있는 신분들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중인. 중인은 무엇이냐? 중간적인 신분이에요. 뭐랑 뭐의 중간이냐? 양반과 상민의 중간이에요. 양반처럼 특권을 가진 고위층도 아니고 상민처럼 우리나라의 평범한 백성도 아니고 내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약간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양반에 미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중인인데 중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서얼, 2번 기술직 중인. 자, 서얼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빠가 양반이거나 엄마가 양반이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한 명은 양반인데 이게 정식 혼인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생아, 즉 혼인 외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들을 서얼로 나름 좀 차별을 했던 건데요. 이 서얼들을 우리나라에서 서얼들을 많이 인정해주게 되면은 서얼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서얼들에게는 한계를 두었어요. 문과 응시를 못하게 한다거나 중요 관직으로 진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당시 서얼들의 신분 상승 움직임입니다.
다음은 기술직 중인이에요. 기술직 중인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의사, 뭐 법 관련된 거라거나 뭐 통역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나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기술직인데 이게 양반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왜냐? 우리 사회 성리학 사회라서 이런 유학 공부를 하는 관료랑 이런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관료는 차등이 있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차등을 두다 보니까 기술직 중인도 차별을 받았어요. 기술직 중인은 그렇게 나의 능력도 있고 또 경제력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날 존중해달라라고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는 것까지가 이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두 가지죠. 평범한 사람인 상민과 천민들인 노비, 이 두 가지를 또 보도록 할 건데요. 상민들, 평범한 사람들, 상민들 어떤 사람들이냐? 경제활동으로 부유해졌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가 땅이 있어. 근데 모내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혼자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나. 경작지가 증가해. 경작지가 늘어나고 또 어떻게 되냐?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게 돼. 그럼 애초에 재배하는 곡식도 늘어나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작물도 늘어나니까 부자가 되는 게 이 당시 농민이죠. 이렇게 부자가 된 농민들, 가령 우리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 같은 친구들, 얘네는 내가 돈도 있고 위세도 있고 사람들이 날 존경하는데 왜 난 양반이 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양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공명첩을 산다는 건데요. 공명첩이 뭔지는 옆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정부가 발행한 거야. 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받아? 돈이랑 곡식같이 돈을 받고서 너를 어떤 관직에 임명한다라는 임명장을 파는 건데, 그럼 이를 통해서 상민들은 나한테 많은 돈을 내고 나한테 없는 신분을 사. 정부는 나한테 없는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공명첩을 사서 신분을 조금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범법적인 행위가 있죠. 그냥 호적을 냅다 불법 거래한다거나 족보를 위조한다거나 이런 가짜로 행동을 해서 양반 행세를 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까지가 상민들의 움직임이에요. 다음은 노비인데요. 노비가 납속을 한다거나 군공을 세운다. 이 두 가지가 위에 공명첩처럼 공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노비가 납속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납속도 여기 있어요. 또 정부야. 그러니까 공명첩이랑 납속이라는 건 정부로부터 노비나 상민이 공식적으로 신분을 얻는다라는 말이고요. 이 정부가 또 왜? 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야. 왜냐? 이때 나라가 많이 썩어 있어서 이 관리들이 내 배를 불리고 정식으로 나라에 바치는 돈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군정, 전정, 환곡으로 사람들에게 엄청 삥 뜯어. 근데 이게 목적이 뭐였어? 내 배 불리려는 거야. 그럼 나라에는 결국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이만큼 또는 그보다 이하만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세도 가문 배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는 돈이 부족하니까 야, 우리 백성들한테 공명첩이나 납속 같은 걸 받아가지고 재정을 보충하자라는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납속을 한다면 노비들도 일반적인 신분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군공, 이거는 뭐랑 연결지으면 되겠니 얘들아? 우리 기억이 안 나려나? 군사제도에서 중앙군이 훈련도감이 있었고 지방군이 소고군이 있었지. 소고군에 가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게 이 군공이었어. 그럼 군공을 세웠던 이 소고군에서 노비가 군공을 세웠다면, 군사적인 공을 세웠다면 나라에서는 얘를 그냥 노비로 냅둘 수가 없겠지. 뭔가 포상을 해줘야 돼. 그럴 때 이제 신분을 상승시켜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은 이제 또 불법적인 이야기야. 뭐가 있겠어? 추노. 아, 추노는 너네 진짜 모르겠다. 추노는 모르시겠지만요. 노비가 도망칠 수가 있어. 최근 드라마로는 옥시 부인전이 있죠. 옥시 부인전에서 이제 옥시가 노비인데 도망쳐가지고 양반 행세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비가 옛날 세상에 봐봐. 이런 나라에서 내가 여기 살다가 노비였어. 근데 여기로 도망가가지고 나 원래 양반이었어 하고 살면은 뭐 누가 의심하겠니?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신분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가 노비 이야기고요. 마지막 내용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공식적으로 노비를 해방해주기도 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노비는 얘들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면 돈을 내지 않겠지?
무슨 돈? 세금을 내지 않아.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노비가 많은 것보다는 평범한 계층인 상민이 많은 게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노비들을 풀어줘서 뭘 한다? 지금 상민들이 공명첩 사고 군공 세워서 공명첩 사고 다 족보 위조해서 양반되어서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우리나라 세금 부족한 거를 노비들을 평민으로 올려주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을 늘리기도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신분제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가 세도 가운에서의 정치 상황과 이런 사회 상황까지 다 보았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건 수행평가 연관된 부분인 농민 봉기인데요. 그럼 그 부분도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